시진핑과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한국? 불가능합니다. 저희 미국도 못하는데요. 과거 미국이 코웃음 치며 거절한 한국의 제안.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미국은 멈췄고 한국만 100% 가동 중이었습니다. 배신이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았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내린 결론. 트럼프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72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와. 그럼 한국과의 동맹도 끝이야.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미국 고문이 목격한 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중국 없이도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 미국이 놓친 기회가 한국의 손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뒤집은 대한민국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그날 TV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저는 백악관 국제자원정책고문 2든 캐시안입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 TV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저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비상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떠올랐어요. 시진핑 주석이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미국의 불공정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즉각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메시지가 22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상황실 즉시 소집, 모든 고위 정책 담당자 긴급 출근, 코드 레드.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주유소마다 차들이 길게 줄 서 있었고 슈퍼마켓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차 안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차 공장 생산 라인 전면 중단, 디트로이트 포드 공장 비상 경영 돌입, 실리콘밸리 반도체 업체들 재고 바닥. 백악관 주차장은 이미 만원이었어요. 평소엔 오전 9시에나 출근하는 고위 관료들이 새벽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하 상황실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25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각 화면마다 전 세계 공장들의 실시간 가동률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늦었군, 캐시안. 방 한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뉴스나 보고 있었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경제보좌관, 국가정보국장, 미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국방장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어제 오후 3시 대통령님께서 중국산 히토류의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하셨습니다. 빨간 선이 그래프에 그어졌습니다. 중국은 3시간 만에 대응했습니다. 베이징 시간 오후 11시, 시진핑 주석이 직접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했죠.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시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치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가동률 83% 감소, 독일 미넨 반도체 시설, 91% 감소, 일본 도쿄 전자 제품 라인, 89% 감소, 프랑스 툴루즈 항공산업, 76% 감소, 영국 맨체스터 제조업, 82% 감소.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12시간 만에 세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겁니까? 젊은 보좌관이 물었어요. 국방장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노트북, 풍력 발전기, 심지어 병원의 MRI 기계까지. 그가 잠시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우리의 군사 무기 시스템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저 조준경, 군사 위성, 드론, 모든 첨단 무기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의 전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시진핑 그 자식, 당장 전화 연결해.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4번 시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대사관도 모두 응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메인 스크린에 뉴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블룸버그, 영어로 신냉전보다 무서운 히토류 전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영어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세계 경제 붕괴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영어로 미국 제조업 완전 마비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CNN 라이브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앵커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잠시만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녀가 귀에 낀 이어폰을 만졌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멈췄다는 보도와 달리 한 국가만 정상 가동 중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쳐다봤어요. 경제보좌관이 급히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통령님, 사실입니다.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주요 공장 실시간 데이터가 떴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동률 100%,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가동률 98%, LG에너지 솔루션 오창, 가동률 100%, 포스코 포항 제철소, 가동률 97%, SK 하이닉스 2000, 가동률 99%.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만 멀쩡했어요. 아니, 멀쩡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히려 가동률이 올라간 공장들도 있었어요. 이게 대체? 국방장관이 스크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히토류를 비축해놨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경제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면 중국과 비밀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경제가 멀쩡하다고 속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저를 가리켰습니다. 캐시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너가 한국 전문가 맞지? 설명해봐. 어떻게 한국만 멀쩡한 거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한국이 어떻게 정상 가동되는지, 히토류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아마도 단기 재고가... 단기?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화면 좀 봐. 100%라고. 이게 단기 재고로 가능한 수치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경제보좌관이 소리쳤어요. 주식시장 데이터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한국 코스피 플러스 2.3%, 미국 다우 마이너스 7.8%, 독일 닥스 마이너스 6.2%, 일본 니케이 마이너스 8.1%. 세계가 무너지는데 한국만 올랐어요. 저는 그 순간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얼마나 걸리지?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좋아.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명심해. 캐시안. 이건 미국의 자존심 문제야. 한국이 중국과 짜고 우리를 배신했다는 증거를 찾아와.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관세는 물론이고 안보 동맹도 재검토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가정보국장이 다가왔어요. 캐시안. 그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국 긴급 분석 보고서야. 비행기에서 읽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극비. 이해 불가 현상.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국 최고 분석팀도 한국의 히토류 자금 능력을 설명할 수 없음.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워싱턴 DC의 가로등이 오늘부터 절반만 켜집니다. 에너지 절약 조치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뭔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휴대폰으로 서울 라이브 캠을 검색했습니다. 남산타워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의 네온사인들도 모두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6시간 후였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수입 통계를 확인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히토류는 약 2만 5천 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없었어요.
25,000톤이면 한 달치 소비량인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지금 100% 가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비축했을까? 하지만 히토류는 장기 보관이 어려운 물질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캐시안, 중국에서 또 메시가 왔어.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이 비밀 비축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국도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상했습니다. 중국이 왜 한국을 공격하는 걸까요? 중국과 한국은 최대 교역국 관계잖아요. 대통령님, 중국의 주장을 믿으시는 겁니까? 믿든 말든 너가 증거를 찾아와. 48시간이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주요 항구 입출항 기록을 해킹했습니다. 불법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근 한 달간 중국발 화물선 입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히토류 관련 선적 기록도 전혀 없었어요. 비축이 아니라면 뭐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TV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산업은 정상 가동 중이며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었어요. 뭔가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국의 수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준비?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이 혼란을 피해 여행을 취소한 거였죠.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의 조명들이 어두웠어요. 공항도 에너지 절약 모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국정원 보고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제조업 현황, 수입 통계, 에너지 소비량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한국이 어떻게 히토류 없이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분석관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함. 3가지 가설만 가능. 첫째, 대규모 비축. 둘째, 중국과의 비밀거래. 셋째,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 돌파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축은 물류 기록상 불가능했어요. 중국과의 거래도 중국이 직접 부인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술적 돌파구.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이 먼저 개발했을 겁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모니터에 실시간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증시, 사흘 연속 상승세,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주식 매수 러시, 현대차, 미국 수출 물량 30% 증가 발표, 삼성전자, 유럽 반도체 긴급 공급 계약 체결,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공항의 모든 LED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면세점의 네온사인들도 모두 켜져 있었고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절반만 켜진 조명 아래 어둡고 침울했는데 여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는 전기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데 말이죠.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미국에서요. 아, 미국? 거기 지금 난리라면서요? 뉴스 봤어요. 한국은 괜찮은가 보죠? 괜찮죠. 뭐가 문제예요? 그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롯데타워, 한강의 다리들, 모든 게 평소처럼 밝았어요. 휴대폰으로 워싱턴 라이브 캠을 켰습니다. 대조적이었어요. 백악관 주변도 어두웠고 거리의 가로등도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내부 시스템 해킹을 시도했어요. 백악관 특수요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30분 후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의 일정표를 열었어요. 최근 일주일간의 미팅 기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몽골 대사관 바트옥 대사 오찬, 에티오피아 대사 아베베 면담, 이스라엘 대사관 비공개 회의. 왜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이런 나라들 대사를 만나는 걸까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캐시안. 진행 상황은?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한국이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토류랑 무슨 상관이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48시간이야. 캐시안. 시간이 없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 한세림의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표시되지 않았지만 장소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야겠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미국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항구와 물류 창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렌터카를 빌려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인천항 3번 부두에 도착했어요.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부두를 걸었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적 확인, 통관 절차,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컨테이너 번호들을 확인했어요. 중국발 컨테이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비밀리에 히토류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중국 선적 컨테이너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발이었어요. 비축분이 아니라면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 평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에 대형 물류 창고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2시간을 달려 평택에 도착했어요. 공장 외곽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물류 창고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관찰했어요.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반 부품이나 장비를 실은 것 같았어요. 히토류 같은 민감한 물질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아니야. 오후 1시가 됐습니다. 한세림 장관의 미팅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청담동에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의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뒷좌석에서 한세림 장관이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날렵한 체격,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웨이터가 저를 막았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는 백악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임무입니다. 웨이터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잠시만요.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2분 초 후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세림 장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장관님은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이건...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한세림 장관이었어요. 매니저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대절한 것 같았어요. 가장 안쪽 테이블에 한세림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40대 초반, 안경을 낀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앉으세요. 캐시안 씨, 한세림이 말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우리가 모를 리 없죠.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전문가로 파견 나온 분을.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세림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어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강태경입니다. 히토류 대체 물질 연구의 권위자죠. 강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들이 뭔가 알고 있군요. 물론이죠. 한세림이 와인을 따랐어요.
캐시안 씨, 너가 왜 여기 왔는지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죠. 중국과 짜고 미국을 배신했다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강태경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네. 15년 전부터요. 한세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거라는 걸. 그래서 대안을 준비했죠. 대안이요?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입니다. 강태경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금속 샘플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바나듐과 망간, 니오뷴의 합금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히토류 대체 물질이죠. 저는 샘플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일부 용도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세림이 말을 이었어요. 중국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듐은 러시아와 남아공에, 망간은 호주와 브라질에, 니오뷴은 캐나다에 풍부해요. 그럼 한국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어요.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모두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들입니다.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노아인가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당신들의 일정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측했죠. 한세림이 웃었습니다. 역시 능력자시군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중국의 히토류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주죠. 강태경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여드리죠. 화면에 복잡한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15년 전, 우리는 히토류 위기를 예측했습니다. 중국이 언젠가 수출을 무기화할 거라고요. 그래서 대체 물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와 공동으로요. 그들은 이미 히토류 추출 기술에서 세계 최고였거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는 수백 가지 물질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바나듐 합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광물 확보였습니다. 몽골에 바나듐 광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한세림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곳에도 망간 광산이 있었어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물류 파트너입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에서 채굴한 광물을 한국으로 운반하는 루트를 제공해줬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해서요. 대가는? 우리가 개발한 정제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대체 물질을 일부 공급하기로 했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미... 네. 우리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이 선언되기 전부터요. 강태경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한국 전역에 15개의 정제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평택, 울산, 포항, 광양 모두 가동 중이에요. 생산 능력은 연간 27,000톤. 한국 내수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한세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캐시안 씨,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중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왜 미국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는 7년 전에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바마 행정부 때였어요. 공동 연구를 제안했죠.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대요. 히토류를 대체하는 건 몽상이라고. 한세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기회를 걷어찬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네. 지금 우리는 세계에 이 기술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독점을 끝내려고요. 47개국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태경이 덧붙였어요. 그럼 미국은요? 한세림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너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캐시안 씨, 제가요? 너가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될 것인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강태경이 말했어요. 내일 특별한 미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공식 출범식이에요. 47개국 대사들이 모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한세림이 물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코엑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캐시안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세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제 경력은 끝장날 겁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면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야. 휴대폰을 꺼내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멈췄어요. 아직 모든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어요. 내일 코엑스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한 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강태경 교수가 보여준 데이터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평택, 울산, 포항, 광양, 한세림이 말한 정제시설 위치들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내일 미팅 전에 한 곳이라도 가봐야겠어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평택이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평택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1시간 후 평택 공단에 도착했습니다. 강태경이 말한 주소를 찾아갔어요.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장 같았어요. 하지만 보안이 상당히 삼엄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견학 신청했는데요. 예약 명단에 없습니다. 저는 강태경 교수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받은 거였어요. 교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가십시오. 안내자가 나올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어요. 청결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캐시안 씨 맞으시죠? 강 교수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이 시설은 언제 완공됐습니까? 2년 전입니다. 하지만 본격 가동은 3년 전부터예요. 규모는요?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이게 메인 정제실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수십 개의 은비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원광석을 정제합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몽골과 에티오피아에서 온 바나듐 광석을 초임계 유체 추출법으로 정제하죠. 초임계 유체? 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3배 빠르고 환경 오염도 거의 없어요. 한 탱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지금 작동 중입니까? 네.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순도는 98% 이상. 중국산 희토류와 동등하거나 더 좋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샘플 체크,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 모든 게 진짜였어요. 다른 곳도 보여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합금 제조실입니다. 더 큰 공간이었어요. 거대한 용광로들이 있었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듐, 망간, 니오듐을 섞어 합금을 만듭니다. 용도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죠. 예를 들면요. 전기차 모터용은 바나듐 60%, 망간 30%, 니오듐 10%, 반도체용은 다른 비율을 쓰고요. 저는 작업 중인 로봇을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정밀도였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제품은 어디로 갑니까? 삼성, 현대, LG, SK,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에 공급됩니다. 수출은요? 아직 안 합니다. 일단 한국 내수부터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연구원이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게 최종 제품입니다. 만져보세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이었지만 이게 세계를 바꿀 물질이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이게 중국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차에 앉아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캐시안입니다. 진행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15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바나듐 합금으로 희토류를 대체했어요. 정제시설도 직접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과 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실 소식은 아니군.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7년 전에 한국이 미국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절했어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시안. 네. 조심해. 이 정보가 새나가면 큰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코엑스로 향했습니다. 미팅 시간이 1시간 남았어요. 오늘 47개국 대사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차를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준비했고 성공했죠.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 코엑스에 도착하기 전에 한세림 장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팅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산업부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방향을 틀어 세종로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한세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이쪽으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강태경 교수와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세림이 말했어요. 몽골 대사 바트옥입니다. 50대의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 아베베입니다. 마른 체격의 60대 남자였어요. 이스라엘 대사 모세입니다. 안경을 낀 40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사 이고르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50대 남자였어요. 모두 프로젝트 노아의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한세림이 설명했어요. 저는 4명의 대사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앉으시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경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캐시안 씨, 프로젝트 노아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4개의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몽골, 바트옥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 동부 도르노드 지역에 바나둠 광산이 있습니다. 12년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화면에 사막 사진이 떴어요. 한국 지질 조사팀이 발견했습니다. 매장량은 약 50만 톤. 품질도 좋았어요. 왜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를 독점하면서 몽골의 자원도 통제하려고 했죠. 우리는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한국은 공정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채굴 이익의 절반, 그리고 기술 이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적인 채굴 시설 사진이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는 월 200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몽골 노동자 300명이 일하고 있죠. 환경은요? 친환경 채굴 방식입니다. 물 오염 최소화, 복원 작업 병행.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바트옥이 앉았습니다. 다음은 아베베 대사가 일어섰어요. 둘째, 에티오피아. 화면에 초록빛 고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부 오로미아주에 망간 광산이 있습니다. 순도가 몽골보다 2배 높아요. 발견 시기는 10년 전입니다. 역시 한국팀이 탐사했죠. 협력 조건은 몽골과 비슷합니다. 이익 50대 50, 기술 이전, 그리고 추가로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어요. 화면에 젊은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떴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이 한국에서 자원공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우리 광산을 운영하고 있죠. 생산량은 월 300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베베가 앉았습니다. 이번엔 모세 대사가 일어섰어요. 셋째, 이스라엘. 화면에 연구소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히토류 추출 기술에서 세계 최고예요. 어떤 기술입니까? 초임계 유체 추출법. 기존 산성 용액 방식보다 3배 빠르고 환경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기계들이 보였어요. 15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을 상업화하자고. 우리는 동의했죠. 왜요? 이스라엘도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살아남아야 해요. 한국과 같은 처지죠. 대가는 특허, 공유, 그리고 생산된 합금의 일부를 공급받습니다. 모세가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고르 대사가 일어섰어요. 넷째, 러시아. 화면에 거대한 철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러시아의 역할은 물류입니까?
맞습니다. 몽골에서 채굴한 광석을 한국으로 운반하는 게 우리 역할이죠. 빨간 선이 지도에 그어졌어요. 몽골에서 러시아 국경,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한국으로. 에티오피아 광석은요? 홍해를 통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거쳐 북극 항로로 옵니다. 우리 해군이 호위하죠. 왜 러시아가 협력합니까? 이고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대국이지만 정제 기술이 부족해요. 한국이 그걸 제공했습니다. 대가는 정제 기술 이전, 그리고 연간 3,000톤의 합금 공급. 우리도 이제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고르가 앉았습니다. 한세림이 일어섰어요. 보셨죠? 캐시안 씨? 이게 프로젝트 노아입니다. 내 개국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중국 독점을 깨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왜 비밀로 했습니까?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죠? 강태경이 대답했습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알렸다면 중국이 방해했을 겁니다. 압력을 넣었겠죠. 몽골과 에티오피아는 약소국입니다.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기다렸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한세림이 시계를 봤어요. 이제 코엑스로 갑시다. 47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코엑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였어요. 힘이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각국 대사관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데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전 세계가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메인 홀 문이 열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원형 홀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앙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47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각 의자 앞에는 국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러시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 저 자리에 앉으세요. 한세림이 옵저버석을 가리켰습니다. 구석에 몇 개의 의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프로젝트 노아의 공식 출범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5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서 벗어나는 꿈을요. 그리고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부터의 여정, 첫 회의, 4개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 몽골 사막 탐사, 먼지 속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연구원들, 에티오피아 고원 조사, 현지인들과 악수하는 한국 기술자들, 이스라엘 실험실, 수백 번의 실험, 실패, 그리고 성공, 러시아 협상, 긴 회의 테이블, 악수, 첫 정제시설 건설, 콘크리트를 붓는 모습, 가동 시작, 은빛 액체가 흘러나오는 장면, 환호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수출 중단 선언.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외교부 장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것이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프로젝트 노아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1단계 자원 확보. 몽골,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캐나다, 호주, 브라질로 확대합니다. 바나듐, 망간, 니오듐. 여러 나라의 분산된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2단계 기술 공유. 이스라엘의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모든 참여국의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특허료도 받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3단계 생산 네트워크. 각국이 자체 정제 시설을 갖춥니다. 목표는 60개소입니다.
지역별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죠. 4단계. 물류 협력. 러시아 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구축합니다. 해상, 육상, 항공, 어느 하나가 막혀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도에 여러 색깔의 선들이 그어졌어요.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하지만 촘촘했어요. 5단계. 가격 안정화. 우리는 중국처럼 가격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젝트 노아입니다. 자원의 민주화, 기술의 공유, 협력의 네트워크. 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길고 우렁찼습니다. 이제 각국 대표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몽골 대사 바트옥이 일어섰습니다. 몽골은 동구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0만 톤의 매장량이 확인됐습니다. 박수. 에티오피아 대사 아베베가 일어섰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서부 지역의 새로운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공동 조사를 제안합니다. 박수. 인도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인도는 자체 정제 시설을 3개 건설하겠습니다. 2년 내 완공 목표입니다. 박수. 브라질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브라질은 니오뷴 공급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노아를 전폭 지원합니다. 박수. 각국이 앞다투어 제안했어요.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협력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였습니다. 중국 중심도 아니고 미국 중심도 아닌 다자 협력 체제.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오전 11시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캐시안입니다. 대통령님과 연결하겠습니다. 10초 후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캐시안, 상황은? 대통령님, 지금 코엑스에 있습니다. 47개국 대사들이 모였어요. 뭐 하러? 프로젝트 노아 출범식입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더 긴 침묵. 이게 이협인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대통령님, 미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 열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탑승하지 않으면 미국만 고립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잖아. 러시아는 물류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빠지면 러시아의 영향력만 커집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어요. 국무부와 협의하겠네. 그런데 캐시안. 네.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요? 너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야. 한국을 적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로 만들 것인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7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했네. 오바마 행정부 때 기록이 있더군. 우리가 실수했어. 그렇다면 알았네. 국무장관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네. 미국도 참여 의사를 밝히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캐시안, 너는 해고야.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요? 너가 내 명령을 어겼어. 한국을 적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파트너로 만들었잖아. 하지만 농담이야. 트럼프가 웃었어요. 잘했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네.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남고 싶다며? 네.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 자네 선택을 존중하지. 하지만 미국을 잊지는 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선언문 발표였어요. 외교부 장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참여국 공동 선언문. 우리 47개국은 다음을 선언한다. 첫째, 중국과 미국의 히토류 독점 체제를 종식한다. 둘째,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채굴과 정제를 추구한다. 넷째, 모든 국가의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 마지막 문장이 익혀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힘이 아닌 지혜의 시대를.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47개국 대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차례로 나와 서명했어요.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43개국.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환호와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세계가 바뀌는 순간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세림과 강태경을 따라 별도의 회의실로 갔습니다. 보여드릴 게 더 있습니다. 강태경이 말했어요. 문을 열자 작은 극장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스크린 앞에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경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교실이 나타났어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엔지니어를 초청합니다. 6개월 과정이에요. 뭘 가르칩니까?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 합금 제조 공정, 품질 관리, 환경 관리, 모든 걸 가르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습실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계를 다루고 있었어요.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게 합니다. 평택시설에서 일주일씩 인턴십도 하고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숙식도 제공하고 왕복 항공료도 우리가 냅니다. 왜요? 한세림이 대답했어요. 이게 진정한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독점하면 결국 중국과 똑같아지죠. 우리는 다릅니다. 화면에 졸업식 장면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수료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졸업했습니다.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정제시설을 건설하고 있어요. 강태경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폴란드입니다. 공사 현장이 보였어요.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내년에 완공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폴란드 엔지니어 20명이 주축이 됐죠. 규모는요? 하루 5톤 처리 능력, 폴란드 내수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베트남입니다. 더 큰 시설이었어요. 올해 착공합니다. 하루 7톤 처리 목표.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공급할 계획이에요. 인도, 케냐, 브라질. 하나씩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곳에서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고 있었어요. 60개소가 목표라고 했죠? 네. 5년 내에 완성할 겁니다. 그럼 전 세계 히토류 수요의 60%를 충당할 수 있어요. 한세림이 덧붙였어요. 중국은 40%만 남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독점이 아닙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태경이 불을 켰어요. 캐시안 씨,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룻밤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5년간의 준비, 수천억 원의 투자, 400명 이상의 연구진이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미국에 알리는 겁니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강태경이 대답했어요. 너무 일찍 알렸다면 중국이 방해했을 겁니다. 미국도 주도권을 쥐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세림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참여 희망 국가 리스트였습니다. 유럽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아시아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동 터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케냐, 탄자냐, 가나, 나이지리아, 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47개국입니다. 그리고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뭘 원하는 겁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한세림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해왔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올리면 올린 대로 내고 수출을 막으면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노아는 다르다? 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자체 정제시설을 가질 수 있어요. 원광석은 몽골,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요. 다른 지역이요? 바나듐, 망간, 니오듐,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국처럼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어요. 강태경이 덧붙였어요. 이게 프로젝트 노아의 핵심입니다. 자원의 민주화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세림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노아에 참여한다. 둘째,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중국과 협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방금 통화했습니다. 국무장관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히겠대요.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세림이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빠지면 러시아의 영향력만 커집니다. 미국에게도 득이 없죠.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보고서를 쓸 겁니다. 상세하고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프로젝트 노아가 미국에게도 이익이라는 걸 증명하죠. 강태경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전체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기술 명세, 참여국 현황, 생산 능력, 모든 게 들어있어요.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백악관에 보고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거부한다면? 그럼 세계는 미국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한세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15년 동안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요. 아직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러시아 루트입니다. 물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시겠어요? 언제요?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세림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캐시안 씨, 너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해야 할 일이라고. 한세림이 웃었습니다.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기꺼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세림과 강태경도 함께였어요. 3시간의 비행 끝에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러시아 대사 이고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캐시안 씨, 감사합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구로 갑시다. 우리는 검은색 밴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와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20분 후,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입니다. 이고르가 설명했어요. 러시아 동부 최대 항구죠. 연간 5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구는 분주했어요.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고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고르가 우리를 특별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자 따로 격리된 터미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노아 전용 터미널입니다. 훨씬 작았지만 더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각각의 특수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PN, 프로젝트 노아의 약자입니다. 강태경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한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이고르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큰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몽골에서 온 바나듐 광석입니다. 강태경이 하나를 열어 보여줬어요. 회색빛 돌가루였습니다. 이걸 한국으로 가져가 정제하는 거죠. 얼마나 자주 운송합니까? 주 2회, 매번 20톤씩. 이고르가 대답했어요. 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몽골 도르노드에서 출발합니다. 이고르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첫 번째, 트럭으로 러시아 국경까지 약 200km. 두 번째, 국경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환적.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6000km. 세 번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선박으로 한국 인천항까지 약 1000km. 전체 소요 시간은 2주입니다. 몽골 출발부터 한국 도착까지. 에티오피아는요? 다른 선이 그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에서 출발. 트럭으로 지부티 항구까지. 홍해,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거쳐 북극 항로로 블라디보스토크.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시간은 6주입니다. 훨씬 멀죠. 비용은요? 몽골 루트가 톤당 $300, 에티오피아 루트가 $800. 한세림이 덧붙였어요.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톤당 $1000였습니다. 우리가 더 싸죠. 러시아는 왜 협력합니까? 이고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 통행료. 시베리아 철도 사용료와 항구 사용료로 연간 $3억 벌어요. 둘째, 기술. 한국이 정제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해요. 셋째, 공급. 연간 3,000톤의 합금을 공급받습니다. 러시아 산업에 필요한 양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고르가 웃었어요. 중국 견제.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을 불편해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세림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 없이는 물류가 불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러시아를 거쳐야 해요. 다른 루트는 없습니까? 중국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강태경이 덧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용적 선택이에요. 이고르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항구에 거대한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 배가 내일 인천으로 출항합니다. 프로젝트 노아 화물이 실려 있어요. 가서 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갑판에는 PN 마크가 찍힌 컨테이너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선장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배의 선장 박민수입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선원입니까? 네. 프로젝트 노아 전용 화물선은 모두 한국 선원이 운영합니다. 보안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주 운항합니까? 주 1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까지 왕복합니다. 위험은 없습니까? 박 선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중국 해군이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역이라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러시아 해군이 호위해줍니다. 이고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잠수함 한 척이 항상 이 배를 따라갑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요.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엄청난 조율과 협력의 결과였어요. 몽골의 광산 노동자, 러시아의 철도 직원,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노동자, 한국의 선원, 인천의 관세청 직원, 수백 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노아입니다. 한세림이 제 옆에 섰어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이게 중국 독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에 설득력 있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풍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계가 협력하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태경이 준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어요. 첫 장에 프로젝트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중국 중심 히토류 공급망 대체를 위한 15년 계획, 시작 연도 15년 전, 참여국 초기 4개국, 한국, 몽골, 이스라엘, 러시아, 현재 47개국, 총 투자액 12조 원, 연구진 432명, 정제시설 15개소, 한국, 확장 예정 60개소, 참여국, 생산 능력 연간 27,000톤, 세계 수요의 23%.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몽골 챕터가 나왔어요. 몽골 동부 도르노드 지역, 미개발 광산 공동개발, 면적 320제곱킬로미터, 매장량 추정 50만 톤, 현재 채굴량 월 200톤, 채굴 방식 친환경 노천 채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광활한 사막, 채굴 장비들, 한국 기술자들과 몽골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다음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오로미아주, 광산 탐사 및 개발, 면적 460제곱킬로미터, 매장량 추정 70만 톤, 품질 몽골보다 2배 높은 순도, 현재 채굴량 월 300톤. 여기도 사진이 있었어요. 초록빛 고원, 현대식 채굴 시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 장면, 이스라엘 챕터를 펼쳤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 공동연구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 기술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전문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 산성 용액으로 용해, 24시간 소요, 환경 오염 심각, 신방식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추출, 8시간 소요, 친환경, 효율 3배, 크기 10분의 1. 그게 게임 체인저였어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챕터를 펼쳤습니다. 물류 협력 및 북극 항로 활용, 지도가 나왔어요. 몽골에서 러시아 국경,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토크, 에티오피아에서 홍해, 수에즈, 지중해, 북극 항로,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역할, 첫째, 시베리아 철도 통행 보장, 둘째,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시설 제공, 셋째, 북극 항로 해군 호위, 넷째, 통관 절차 간소화. 러시아의 대가, 첫째, 정제 기술 이전, 둘째, 정제 히토류 공급, 연간 3,000톤, 셋째, 러시아 내정제 시설 건설 지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러시아가 핵심 파트너였어요. 미국이 가장 싫어할 부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캐시안, 대통령님이 크게 화나셨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상황?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거잖아. 배신이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거절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7년 전 한국이 미국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절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게 사실이야? 확인해보세요. 국무부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캐시안, 솔직히 말해. 이게 미국에게 어떤 의미야? 미국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첫째, 프로젝트 노아에 참여한다. 47개국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한국을 제재하고 중국과 협상합니다. 하지만 그럼 미국은 고립될 겁니다. 왜? 세계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독점에서 벗어나려는 나라들이 한국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빠지면 미국만 남겨집니다.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님께 보고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내일 아침 특별한 미팅이 있습니다. 뭔데? 47개국 대사들이 모입니다. 프로젝트 노아 공식 킥오프예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알았어. 보고하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미국이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한세림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함께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15년. 한국은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진실을 써야 했어요. 한국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리더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썼습니다. 30페이지의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제목을 달았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미국의 선택과 미래.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백악관 보안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미국의 결정을. 다음날 아침 8시 코엑스 컨벤션 센터로 향했습니다. 47개국 대사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입구에서 한세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가시죠.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각국 국기가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러시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47개국 대사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 자리에 앉으세요. 한세림이 옵저버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오전 9시 정각 한국 외교부 장관이 입장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프로젝트 노아를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15년의 준비 끝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입니다. 메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부터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회의, 4개국 대표들이 모여 꿈을 이야기하던 모습, 몽골 사막 탐사, 에티오피아 고원 조사, 이스라엘 실험실, 수백 번의 실패, 러시아와의 협상, 물류 루트 개척, 첫 정제 성공, 환호하는 연구원들, 15개 시설 완공, 가동 시작,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수출 중단, 한국만 정상 가동.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중국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노아는 4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원 확보. 몽골,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브라질에서도 대체 광물을 확보합니다. 둘째, 기술 공유. 이스라엘의 정제 기술을 모든 참여국에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셋째, 생산 네트워크. 각국이 자체 정제 시설을 갖춥니다. 60개소 목표입니다. 넷째, 물류 협력.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구축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몽골 대사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 정부는 동부 지역 외에 남부 지역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도 발언했어요. 에티오피아는 남부 외에 서부 지역에도 광물이 있습니다. 공동 조사를 제안합니다. 인도 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인도는 자체 정제 시설을 3개 건설하겠습니다. 각국이 앞다투어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자원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였어요. 중국 중심도 아니고 미국 중심도 아닌 다자 협력 체제. 오전 11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백악관이었습니다. 저 캐시안입니다. 대통령님과 연결하겠습니다. 10초 후 트럼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캐시안, 어떤가? 대통령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47개국이 연합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도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탑승하지 않으면 미국만 남겨집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네. 국무부와 협의하겠어. 그런데 캐시안. 네. 너는 한국에 남겠다며? 네. 여기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세계를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하지만 기억해. 너는 미국을 배신한 게 아냐. 진실을 말한 거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통화가 끝났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선언문 발표였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참여국 공동 선언문. 우리 47개국은 다음을 선언한다. 첫째, 중국 히토류 독점 체제를 종식한다. 둘째,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채굴과 정제를 추구한다. 넷째, 모든 국가의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 마지막 문장이 익혀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힘이 아닌 지혜의 시대를.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47개국 대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선언문 서명식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사들이 차례로 나와 서명했어요. 몽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43개국.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프로젝트 노아,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환호와 박수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세계가 바뀌는 순간을요. 회의가 끝나고 한세림이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든.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죠. 알고 있습니다. 강태경도 왔어요. 캐시안 씨, 다음 주에 폴란드 가시죠. 첫 유럽 시설 건설 지원해야 해요. 기꺼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의심하러 왔었습니다. 배신의 증거를 찾으러 왔었죠. 하지만 발견한 건 지혜였습니다. 15년 동안의 준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협력의 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일부가 됐어요. 미국인 이든 캐시안이 한국의 프로젝트를 돕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국경을 넘어선 협력. 그게 진정한 미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됐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힘이 아니라 지혜로, 독점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게 프로젝트 노아다. 그리고 나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되기로 선택했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 남기로. 진실을 말하다 위기를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됐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의 어두운 거리와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나라 모두 밝았으니까요. 함께 밝아진 거죠. 그게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프로젝트 노아가 시작된 날을, 세계가 바뀐 날을, 그리고 저, 이든 캐시안도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프로젝트 노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15년 동안 준비한 지혜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현실이 됐죠. 이든 캐시안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협력의 가치를 믿었기에 말이죠.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